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상가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여러분들에게 상가임대차 계약 시 이 계약 갱신 청구권과 권리금 회수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네, 어제 서촌에 있는 상가 임대료가 폭등해서 세입자가 건물주와 갈등을 빚다가 급기야 둔기로 폭행한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심각한 건 서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낙후된 상권이 명소로 뜨면서 임대료가 폭등하고 기존 상인들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서 밀려나는 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작 상권을 살려낸 상인들은 쫓겨나는 현상, 이게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세입자의 계약 갱신권이 보장되는 건 5년. 이후 임대료를 크게 올리거나 나가라고 요구해도 건물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로 인정됩니다. 5년이 지나면 세입자는 더 이상 계약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300% 올려줄래 나갈래 이렇게 건물주가 나오는 거예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국회에는 세입자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기 앞서 여러분들 혹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젠트리피케이션 용어는 낙후된 도심 지역이 어떠한 이유로 다시 활성화되어서 중산층 계급의 이상의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기존에 살던 저소득층의 원주민들이 밖으로 내쫓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부동산학계로는 용어인 상향역어와 유사하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최근 연예인 홍석천이 치솟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태원 경리단길 가게 2개를 포기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이 용어가 더욱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궁중족발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이해할 필요를 더욱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한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수 상식 2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청구권을 제가 읽어드리자면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를 할 경우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갱신 청구권을 통해 계약 기간이 연장이 되면 조건은 전 임대차 기간과 동일하게 연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 계약 기간이 2년이었고 만료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면 계약 기간은 다시 2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총 8년이고 갱신 청구를 한다면 남은 2년의 범위에서 다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임차인은 10년 동안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입니다. 자, 상임법 제10조 사항을 보면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축 상가가 아닌 이상 우리는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임차하게 됩니다. 자, 이 권리금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영업을 하며 일구어 놓은 이 상권 또는 영업력의 가치이기 때문에 적게는 몇백이지만은 많게는 수억까지도 형성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주들이 방해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건데요. 제가 사례 하나 설명드릴 건데요. 상가 건물의 임차에 약국을 운영하는 이 김씨가 있는데 이분이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신규 임차인인 황씨와 권리금 1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인 이 황씨에게 약사 자격 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예금 잔고 증명서, 약국 운영 계획서 같은 이 서류들을 너무나 복잡한 서류들을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기존 월세보다 무려 40% 인상을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결국 김 씨와 황 씨와의 임대차 협의가 결렬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김 씨는 권리금을 받지도 못하고 임대차 기간도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점포를 비워달라는 이 명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김 씨는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1억을 달라는 이 권리금 반환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법원은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약국을 경영하려고 했던 점, 그리고 기존보다 월세를 무려 40% 넘게 인상하려고 했던 점, 그리고 약국 경영 계획서와 같이 무리한 서류를 요구했던 점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건물주가 김 씨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김 씨에게 감정평가에 따른 권리금 8천만 원을 지급해라 라고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권리금 회수 방해를 입증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을 당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건물주와의 이 녹취록과 공인중개사의 증언 같은 것을 충분히 모아 놓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릴게요.